8학년 보험 내신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이고요. 8학년은 중학교 2학년 뜻하고 보험은 1학기 중간고사를 뜻해요. 일단은 그 순환소수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수체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수체계를 몰라서 시험 문제를 틀려요. 물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실수라는 단어는 배우진 않지만 실수, 유리수가 아닌 실수, 실수는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실수로 나눠지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하고 정수는 자연수, 음의 정수로 나눠지고 그리고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무리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연수 1, 2, 3, 4가 자연수고 1, 2, 3, 4, 5, 6, 7, 8, 90이 자연수고 0은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음의 정수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순환소수 단원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순환소수는 이거 몰라도 나중에 아무런 수학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물론 지장이 전혀 없진 않은데 뭐 지장이 1%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이걸 막 내가 풀어야 하고 학생들한테 막 설명해 줘야 돼. 그냥 짜증이 나요. 근데 이 순환소수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이게 순환소수 단원의 핵심이에요. 0.2323232 99분의 23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이게 순환소수 단원의 핵심이고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7분의 1은 0.142857, 142857, 142857이라는 걸 외워두고 37분의 1이 0.027, 027, 027이라는 걸 외워두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됩니다. 순환소수 단원 전형적인 문제 있잖아요. 순환소수가 되려면 순환소수가 안 되려면 그런 것들 기하분소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유한소수가 되고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를 가지면 순환소수가 된다. 이런 류의 문제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뒤에 수학을 배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데 물론 수학적인 센스나 그런 것을 묻는 용도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엄청 싫어요.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의 연산 법칙 5개가 있어.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지금쯤 되면 이게 수의 연산 법칙을 또 배우는데 지금쯤 되면 학생들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수의 연산 법칙을 또 가르쳐 줘야 하고 그리고 지수법칙 제가 학생들한테 백지에 지수법칙 써라 그러면 못 써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안 배우고 A의 0제곱은 1이다. 물론 A는 당연히 0이면 안 됩니다.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이걸 안 가르쳐 줘.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중학생한테 이걸 안 가르쳐 주는지. 나중에 과학 시간에 과학적 표기법 배울 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런 식으로 과학적 표기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 줘. 난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이 지수법칙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백지 주고 수의 연산 법칙 적어봐. 못 적어요. 지수법칙 적어봐. 못 적어요.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수의 연산 법칙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번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10번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몰라. 수의 연산 법칙. 중학교 1학년 때도 수의 연산 법칙을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수의 연산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서 학생들이 문제를 틀려요. 특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문자식을 하잖아요. 지수법칙 배우면서 문자식 변형하잖아요. 2차식 덧셈 뺄셈하고 단항식 나눗셈하고 문자식 계산하잖아요. 수의 연산 법칙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계산을 못해. 근데 이 수의 연산 법칙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의 정의, 부등식의 해의 정의, 부등식을 푼다의 정의,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의 성질을 배우죠. 이 등식의 성질이랑 엮어서 잘리네. 등식의 성질이랑 엮어서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배워야 하는데 학생들이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을 잘 몰라요. 등식의 성질 네 가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의 성질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의 성질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의 성질마다,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의 성질마다. 이 등식의 성질 네 가지 알아야 하고, 부등식의 성질은 6개가 있어. 일단 4개부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져서 저는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해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로 더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로 곱하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은 매우 비슷하니까 2개를 같이 익혀두면 공부의 분량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 이런 것들, 1차 함수, 1차 함수의 기울기 x절편, y절편,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알면 요 부등식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쪽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알아두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1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제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개념이니까 이거 꼭 익혀둬라. 비유로 말하면 이건 구구단이다. 구구단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는 것처럼 이 개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쓴다. 라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도 애들이 몰라요. 나한테 배운 애들조차 중학교 3학년 되면 이 내용 까먹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 내용 까먹어서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 내용 또 까먹어서 내가 다시 설명해줍니다. 나한테 배운 애들조차도. 아니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애들이 이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거 기울기 x절편 y절편 이거 몰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단원 문제 못 풀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이거 몰라서 그 옛날 과정으로는 수학2, 이제 바뀐 교과 과정으로는 미적분, 거기서 2차 함수, 3차 함수 접선의 방정식 구하잖아요. 이거 몰라서 2차 함수, 3차 함수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한다니까. 이거 몰라서. 자, 강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요. 학원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야 하거든요. 나는 어려운 문제 안 풀리고 싶은데 학원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거,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학생이 이렇게 100kg짜리 바벨을 이렇게 데드리프트로 들어야 돼. 그러면 수학 시험 보면 만점 맞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근데 학생이 지금 30kg밖에 못 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30kg밖에 못 들어? 그럼 100kg 들어. 그래서 처음부터 100kg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포기하지. 그게 아니라 40kg짜리 드는 거 연습하고 50kg짜리 드는 거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100kg까지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비유를 말하면 이게 30kg짜리 바벨을 드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면 30kg짜리 바벨도 제대로 못 드는데 100kg짜리 바벨을 든다고 해서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칩니다. 운동 못해요. 비유를 말해서 바꿔 말하면 수학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 정말 부탁하는데 어려운 문제도 풀려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풀 시간에 이걸 익히세요.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혹은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몰라요. 99%의 학생들이 몰라요. 학생들한테 너 수체계 그려봐라 해보세요. 수체계 그려봐라 그러면 수체계가 뭐예요? 라고 되묻는다니까. 이거 그려봐라 그러면 못 그려. 못 그려요. 순환수수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대답을 못해.
순환소수가 유리수라는 거야? 이거 대답 못해요. 당연히 뭐 순환 마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용어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이걸 모르는데 막 어려운 문제를 푼단 말이죠. 뭐 다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연수 n을 곱했을 때 유한소수가 나오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류의 문제. 이거 그나마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이걸 풀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걸 풀 수 있는 학생들이 극히 적어졌어요. 엄청 줄어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리지를 않아요. 이거 풀린다고 막 씨름해봤자, 이런 핵심적인 개념 모르니까, 핵심적인 개념 모르고, 괜히 이상한 짓만 하니까. 수의 연산법칙도 몰라. 지수법칙도 몰라. 그런데 이걸 막 풀고 있어.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의 연산법칙, 너 수의 연산법칙 백지에 적어봐. 지수법칙 백지에 적어봐. 부등식의 정의가 뭐야? 부등식의 해가 뭐야? 부등식을 푼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등식의 성질을 백지에 적어봐. 부등식의 성질을 백지에 적어봐.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키세요. 이것이 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먼저 연습시키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뭐 연립 1차 방정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이제 기말고사 과정이니까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만 이렇게 못 가르쳐요.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 왜 어려운 문제 안 풀어요?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아니 수의 연산법칙도 모르고 지수법칙도 모르는데 무슨 어려운 걸 하냐고. 아니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한다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중에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하는 애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해. 근데 뭐 이런 어려운 걸 푸냐고. 그래서 이걸 막 해줘. 그러면 학생이 불만해가지고 학부모가 불만해가지고, 왜 우리 애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것만 해요? 우리 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반복하고 진도 안 나가요? 막 그래요. 나 진짜 진도 안 나가고 이걸 반복하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 학원의 특성상, 학원의 생리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을, 자기 자녀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간고사 시험을 잘 봐요. 지금까지 발표였습니다. 마칠게요.